서지원 씨,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답에 면접관들이 이상하게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제가 도왔던 그 노신사, 하지만 이제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지금은 면접 중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도운 분이 미래금융그룹의 창업자 최성우 회장이었다니. 서지원 씨, 내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면접은 면접장이 아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원입니다. 29살 비정규직 회계사예요. 저의 이야기는 미래금융그룹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날까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11번의 취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매번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죠. 이유는 늘 비슷했어요. 다른 지원자보다 스펙이 부족합니다. 사실 제 학벌에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제 환경이었습니다. 작은 회계법인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했어요.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나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치 제 미래처럼 말이죠. 퇴근 후엔 항상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지원아, 오늘은 어땠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저를 반겨주었죠. 제 손을 잡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괜찮았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그날도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할머니의 병원비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해야 했어요. 말기 신부전으로 특수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퇴근 후 항상 들르는 동네 작은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만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책 냄새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서점 주인 이 선생님의 잔잔한 미소가 위로가 되었죠. 또 왔네, 지원아. 오늘은 어떤 책을 찾고 있어? 이 선생님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항상 제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날도 경제 관련 서적을 찾고 있었죠. 취업 준비용 책을 찾고 있어요. 내일 또 면접이 있거든요. 어디? 작은 투자회사예요.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조언으로 들렸거든요. 다음 날 또 한 번의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실망감에 빠져있던 그날 저녁,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미래금융그룹 재무분석가 직무서류 합격 통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래금융그룹은 국내 최대 투자회사였어요. 누구나 꿈꾸는 직장이었죠. 제 스펙으로는 지원조차 힘들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 지원했는데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겁니다. 기뻐서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할머니, 미래금융그룹에서 면접 보러 오래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죠. 미래, 금융, 거기는 가지 마라, 지원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정말 좋은 회사라고요. 이번에 붙으면 할머니 병원비도 걱정 없을 텐데. 아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아. 할머니의 반응이 의아했지만 그때는 더 묻지 않았어요. 면접 준비가 급했으니까요. 다음 날 서점에 들러 미래금융그룹에 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창업자 최성우 회장은 40년 전 작은 투자회사를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해요. 평판도 좋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래금융그룹? 대단한데. 이 선생님이 제 손에 든 자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면접 준비 중이에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직 젊은데 벌써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야. 이 선생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면접 전날 밤 병원에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최성우, 당신네 회사가 우리 가게를. 깜짝 놀랐습니다. 최성우는 미래금융그룹 창업자 이름이었어요. 할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금융그룹 빌딩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63층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47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이번 면접은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더 넓은 집, 안정된 미래. 모든 것이 달린 기회였어요. 47층 가시나요? 옆에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물었습니다. 깔끔한 수트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네, 면접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저도요. 최태리 이사님 추천으로 왔어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강준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명 투자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미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갑자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회계법인의 비정규직과 대형 투자회사 직원의 차이가 크게 다가왔어요.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함께 탔어요. 다들 정장 차림이었고 아마 대부분 저처럼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경쟁자들의 긴장감이 느껴졌죠. 엘리베이터가 25층을 지날 무렵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노신사가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지더니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노신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보였어요. 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응급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지각은 확실했죠. 망설였습니다. 잠시였지만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 면접이 마지막 기회야. 지각하면 탈락할 거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심폐소생술 할 줄 압니다. 대학 시절 응급처치 자격증을 따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됐죠. 노신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119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건물에 의무실이나 제세동기 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준혁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 119에 연락했고 다른 사람은 로비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엘리베이터는 긴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면접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의무실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노신사를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에도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의무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노신사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눈을 떴어요. 어디, 괜찮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노신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맙소. 젊은이. 이름이 서지원입니다. 지원 씨, 어디 가는 길이었소? 47층에 면접이 있었어요. 노신사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왜 나를 도왔소? 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면접이 걱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을 말했어요. 사람 목숨이 제 면접보다 중요하니까요. 면접은 또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노신사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노신사를 구급차에 태웠어요. 노신사는 가면서도 계속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면접 시작 10분 전, 급히 47층으로 올라갔지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급히 몸을 추스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47층 면접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여직원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지원 씨, 맞으신가요? 면접이 10분 전에 시작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있어서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성이 나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각한 지원자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이 쓰러지셔서 응급처치를. 들어오세요. 이야기는 안에서 듣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남성, 아마도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박 부장이 제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서지원 씨,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금융그룹은 시간관념이 철저한 인재를 원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첫인상부터 최악이었죠.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47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노신사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서 응급처치를 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앉은 여성 면접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그 노신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70대로 보였고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면접관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박 부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지원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회계법인 경력, 재무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질문은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 분석부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다행히 밤새 준비한 덕분에 대부분 답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왼쪽에 앉은 면접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보통 기업이 원하는 답변, 성공이나 성과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된 제 생각을 말해야 할까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노신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을 위해 면접을 포기할 뻔한 제 선택이 생각났어요. 돈보다 사람,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 면접관이 비웃듯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금융업에서 수익과 성과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추구한다면 결국 모두가 잃게 됩니다. 제가 믿는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금융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제 대답이 합격선을 넘었을까요? 아니면 탈락을 확정지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진심을 말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박 부장이 물었어요. 서지원 씨, 왜 미래금융그룹에 지원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금융그룹의 창업정신, 사람을 위한 금융이라는 철학에 감명받았어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느꼈죠. 박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모든 면접관이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도왔던 그 노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가운이 아닌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어요. 면접관들이 모두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면접 중입니다. 회장님? 그 노신사가 미래금융그룹의 회장이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성우 회장이 천천히 들어와 저를 바라봤어요. 면접 끝났나? 네,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최 회장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지원 씨, 내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통과했어. 모든 면접관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테스트라고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모든 지원자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가 일부러 쓰러진 척했지요. 자네를 포함해 10명의 지원자 중 나를 도운 사람은 자네뿐이었어. 최 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계획된 테스트였다고요?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면접관들의 표정도 다양했습니다. 놀란 표정, 감탄하는 표정, 그리고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미래금융그룹은 단순히 학벌과 스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성과 판단력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면접관들은 최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식의 테스트가 윤리적으로 옳은 걸까요? 그렇다고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서지원 씨는 기본적인 요건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부족합니다. 왼쪽 끝에 앉은 남성이 말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이름표를 보니 최태리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강준혁이 추천했다던 그 이사님이군요. 테리 이사, 우리 회사의 창업 정신을 잊었나? 스펙이 아닌 사람을 보라고 항상 말해왔어. 서지원 씨는 오늘 가장 중요한 자질을 보여주었어요. 최태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갑자기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저를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서지원 씨, 우리 사무실로 올라옵시다.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최 회장이 말했어요. 면접실을 나와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엔 최 회장의 비서와 함께였죠. 63층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울 전체가 발 아래 보였습니다. 최 회장의 사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검소했어요. 화려한 장식 없이 책과 사진으로 꾸며진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최 회장과 다른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 같았어요. 함께 서지원 씨. 최 회장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 앉자 최 회장이 물었어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할머니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서영숙입니다만. 어떻게 아셨어요? 최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말을 이어갔어요. 자네 할머니와 나는 옛 인연이 있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할머니의 잠꼬대가 생각났어요. 최성우, 당신네 회사가 우리 가게를.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사실 내가 자네를 면접에서 처음 본 게 아니오. 자네 이력서를 보고 서영숙 여사의 손녀임을 알았지. 그래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었소. 저희 할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자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작은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셨지. 그때 내 사업 파트너가 그 시장의 땅을 매입하려 했소. 정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자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가게들을 강제로 철거시켰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미래금융그룹을 언급할 때 표정이 굳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나는 그 일을 뒤늦게 알았소. 파트너를 바로 파면했지만 이미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지. 자네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종종 말씀하셨던 잘 나가다 갑자기 무너진 가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그 후로 계속 자네 할머니를 찾아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자네 이력서를 보게 되었지.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더군. 그렇게 자네에 대해 알게 되었소. 최 회장의 눈에 슬픔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의 후회와 미안함을 안고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면접을 직접 관여하기로 했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지. 그리고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자네의 선택을 봤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자신의 중요한 기회를 기꺼이 미룰 수 있는 그 마음. 자네 할머니의 정신이 느껴졌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회장은 우리 가족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지원 씨, 자네를 우리 회사에 모시고 싶소. 단순히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자네의 능력과 인성을 높이 산다는 뜻이요. 미래금융그룹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들어갈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의 아픈 과거와 연결된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최 회장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상의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충분히 이해하네.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소. 결정은 자네에게 달려 있어요. 최 회장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과거와 연결된 문제였어요. 최 회장님,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만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네. 최 회장이 비서에게 신호하자 비서가 나가서 누군가를 모셔왔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동네 서점 주인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 지원아. 이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동네 서점에서의 소탈한 모습이 아닌 자신감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창우는 내 오랜 친구이자 미래금융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네. 경영 방식 차이로 은퇴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지. 그가 서점을 열고 자네를 지켜봐 준 건 내 부탁이었다오.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서점, 위로를 받던 그곳이 사실은 저를 관찰하기 위한 장소였다니요. 충격받았을 테지만 악의는 없었다오. 단지 자네 할머니와의 과거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성우의 부탁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진심으로 감동했단다. 내가 책을 빌려가며 밤새 공부하는 모습, 할머니 병원비를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그건 연기가 아니었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어요. 배신감, 고마움, 혼란스러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미래금융그룹이 30년 전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이후로 성우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불법 철거로 피해 입은 상인들을 찾아 보상하고 기업 윤리를 최우선으로 두었지. 이 선생님의 말씀에 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자네 할머니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소. 그러다 우연히 자네를 통해 다시 인연이 이어진 거야.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들이 단순히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소. 그리고 결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자네 할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소. 최 회장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할머니께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할머니, 미래금융그룹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 이야기에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최 회장의 사과, 과거의 일, 그리고 제게 주어진 기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지. 30년이나 미워했는데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난 이제 늙었어. 과거에 집착해서 내 미래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최성우가 정말 미안해하고 변했다면 기회를 줘봐도 좋을 것 같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인정해서 뽑았다면 그건 내 능력으로 얻은 기회야. 자신 있게 도전해봐.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금융그룹으로 향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래금융그룹 63층 최 회장의 사무실에서 제 결정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최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네, 서지원 씨. 자네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네. 내일부터 재무분석팀에서 시작하게. 우선 모든 서류 절차는 인사팀에서 도와줄 거야. 그렇게 저는 미래금융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첫날부터 최태리 이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최태리는 최 회장의 조카 사위로 회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딸인 최 이사와 경영권을 두고 암묵적인 갈등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최 회장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된 신입사원. 최태리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서지원 씨, 이번 달 투자 분석 보고서를 내일까지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광명물산 인수권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입사 첫 주 최태리는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부여했습니다. 분명 저를 시험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해내셨네요. 팀장님의 놀란 표정이 기억납니다. 덕분에 팀원들의 신뢰를 조금씩 얻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김도연 팀장은 특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원 씨,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사에 적응하면 돼요. 김도연은 최 이사의 신임을 받는 인재로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서지원 씨,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특별 프로젝트요? 30년 전 불법 철거로 피해 입은 상인들을 찾아 보상하는 일이야. 이미 대부분은 찾아 보상했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어. 자네가 그 일을 마무리했으면 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의 오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할머니와 최 회장 사이의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은 최 회장의 부탁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미래금융그룹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그분의 경험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원아, 이 일은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가 있어.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하는 일이야. 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지만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사과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던 중 최태리가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원 씨, 그건 회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거 일을 굳이 들춰내서 무슨 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태리는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에 반대했고 몇몇 임원들도 그의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최 이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바라온 일입니다. 회사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 이사의 지지 덕분에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태리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철거 사건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최 회장의 사업 파트너였던 강남일의 개인적인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었어요. 강남일은 최 회장 모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인들을 내쫓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원 씨, 이건 회사의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내셨죠? 김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와 증언을 모아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어요. 이 선생님의 도움이 컸어요. 그분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셨으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김도현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는 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최태리의 방해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와 최 회장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최 회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만나보자꾸나.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렇게 병원에서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최 회장이 먼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영숙 여사님, 3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제 파트너의 행동이었지만 결국 제 책임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최 회장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원이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니까요. 두 분의 대화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진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만남 이후 최 회장은 더욱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더 큰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서지원 씨,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되었소.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최 회장의 이러한 변화는 회사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최태리와 그의 측근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회장님, 이건 기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최태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최 회장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최태리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특히 회장님의 경영 방식이 크게 달라졌죠.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최태리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는 회사 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최 이사님, 저는 단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태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요. 비즈니스는 냉정한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상주의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두고 보죠. 그 말을 남기고 최태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맡은 특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30년 전 철거 사건으로 피해 입은 상인 대부분을 찾아 보상과 사과를 전했고, 그들 중 일부는 미래금융그룹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원 씨, 정말 대단해요. 이 프로젝트로 회사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도연의 칭찬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업무 외에도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최 회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미래금융그룹은 앞으로 사람 중심의 금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 시스템인 진정성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회의실 내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서지원 씨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서지원 씨가 우리 회사에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보여줬소. 놀랍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책임을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 이사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고 김도연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태리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놀랍게도 최태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씨,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처음엔 당신이 그저 회장님의 동정심을 얻어 들어온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간 당신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최태리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처음엔 회사의 이익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그것이 결국 회사에도 더 큰 가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돕고 싶습니다. 최태리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기뻤습니다. 그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협력 관계의 시작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건강도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최 회장의 도움으로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맡게 되었고,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주말 최 회장과 이 선생님,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지원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줄 몰랐구나. 할머니가 고집을 부려 내 앞길을 막을 뻔했네. 할머니는 이제 미래금융그룹에 대한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으셨어요. 최 회장과 이 선생님도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진정성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이 채용 방식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좋은 스펙을 쌓기 어려웠던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금융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김도현과의 관계도 발전했습니다. 업무상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원 씨,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김도연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오랜만에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대됐어요. 이 선생님은 미래금융그룹의 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서점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제는 회사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특히 진정성 프로젝트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원아,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처음 서점에서 만났을 때부터 내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어. 이 선생님의 말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단순히 서점 주인이 아닌 인생의 멘토로 느껴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차림으로 우산을 접고 있었고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면접 보러 왔는데 비를 많이 맞아서요. 오늘 면접이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5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후 마지막 희망으로 미래금융그룹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진심을 다하면 알아봐 주실 거예요. 소연 씨에게 수건을 건네고 면접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1년 전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간절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지원 씨, 오늘 아침에 젊은 여성을 도와주었다고 들었소. 네, 면접 보러 온 지원자였어요. 비를 많이 맞아서 도와드렸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1년 전 자네와 똑같더군.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던 그 진심 말이야. 최 회장의 말씀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여성, 박소연 씨를 자네 팀에 특별 채용하기로 했네. 진정성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혜자로 말이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 전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취업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건강은 호전되었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믿는 가치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돈보다 사람, 성공보다 성장이라는 제 신념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1년 전과 같은 비였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63층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한다면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후회는 없을 거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문득 최 회장이 처음 저에게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를 도왔소? 그때의 답변이 지금도 변함없이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면접은 또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미래금융그룹 로비에는 이제 큰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 성공보다 성장. 제 말을 회사의 새로운 모토로 채택하신 최 회장의 배려였죠.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 선택이 단지 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비 오는 날의 그 선택,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작은 결정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저는 그날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제 진심을 따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